2026년 1월 3일 토요일 새벽 1시 1분 전 세계가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 시각,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대통령 관저 상공에는 소리 없는 사신들이 내려앉았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의 전격적인 습격으로 시작된 작전명 앱솔루트 리졸브는 단 몇 시간 만에 남미의 강력한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수갑 채운 채 미군함 이오지마호로 압송하며 끝이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직후 플로리다 마러라고 해서 긴급 회견을 열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미국이 가졌어야 할 석유를 되찾았을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드라마 같은 체포극 뒤에는 전 세계 경제를 뿌리째 뒤흔들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지난 20년간 공들여 쌓아온 8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성벽이 단 하룻밤 만에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린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 경제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먼 나라의 독재자가 잡혀갔다는 가십성 뉴스를 다루려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2026년 한반도의 기름값, 여러분이 가진 주식의 향방, 그리고 앞으로 10년의 글로벌 패권을 결정지을 결정적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왜 이 소식을 듣고 비명을 질렀는지, 그리고 트럼프의 이 무모해 보이는 도박이 어떻게 우리 지갑을 털어가거나 혹은 채워줄 것인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현미경 보듯 세밀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번 마두로 체포작전은 현대 전쟁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미 법무부가 마두로에게 내건 현상금만 무려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요. 사실 미국이 마두로를 노린 명분은 마약 테러와 무기 밀매였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갱단들이 미국으로 마약을 흘려보내 미국인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미국 내 마약의 주요 생산국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까지 무릅쓰며 남의 나라 대통령을 잡아온 걸까요? 정답은 바로 그들의 땅 밑에 묻힌 검은 황금, 석유에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두로 정권은 이 석유를 무기로 미국에 맞서왔고 결정적으로 중국과 손을 잡으며 미국의 에너지를 위협해왔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석유 주권을 사실상 미국이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실제로 작전이 진행되던 그 시각, 마두로의 아내 시리아 플로레스와 함께 압송되는 마두로의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슬리퍼를 끌며 압송되던 그의 모습은 한때 남미의 호랑이라 불리던 독재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만 이 미소가 가장 뼈아프게 다가온 곳은 워싱턴이 아니라 바로 베이징이었습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빌려준 수십조 원의 돈이 이제 공중으로 날아가게 생긴 상황인데 과연 중국은 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만 있을까요?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쏟아부은 80조 원이라는 돈은 단순히 이웃 나라를 돕기 위한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오일 포 로운, 즉 석유를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아주 치밀한 경제적 계산이 깔린 계약이었거든요. 2007년부터 중국 국가개발은행은 마두로와 그의 전임자 차베스에게 현금을 다발로 안겨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중국은 매일 수십만 배럴의 석유를 아주 싼 값에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약속받았죠.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땅 밑에 묻힌 기름을 중국이 통째로 선결제해서 사놓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로 인해 이 모든 계약이 단숨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이 내세운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과도 정부가 마두로 시절 맺은 계약은 불법적인 독재 정권과의 거래이므로 무효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중국이 돈만 잃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중국의 경제 심장부라 불리는 산둥반대는 이 베네수엘라산 기름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거대한 정유 공장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기름은 일반적인 석유와 달리 끈적끈적한 진흙 같은 초중진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유 시설로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오직 베네수엘라 기름에 맞춘 특수 설비가 있어야만 가솔린이나 디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수십조 원을 들여 이 공장들을 지어놓았는데 이제 원재료인 베네수엘라 기름이 끊기게 된 겁니다. 공장을 돌릴 기름이 없으니 수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중국 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연쇄 반응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80조 원이라는 현금을 날린 것도 뼈아프지만 국가의 에너지 안보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은 이미 셰일가스 혁명으로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었는데 왜 굳이 남의 나라 석유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요? 단순히 기름이 더 필요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석유를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석유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에너지 패권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쓰는 것보다 저기 못 쓰게 만드는 것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시설을 미군과 미국 기업에 관리해 둠으로써 중국으로 가는 에너지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강요하는 아주 강력한 지경학적 압박 카드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유사들은 벌써 베네수엘라 재건 사업에 착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거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노후화된 유전을 현대화하고 여기서 나오는 기름을 다시 미국과 그 우방국들에게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이렇게 되면 중국은 더 이상 싼 값에 기름을 가져올 수 없게 되고 국제시장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기름을 사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중국의 제조 경쟁력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고래들의 싸움 속에서 우리 한국은 과연 안전한 곳에 서 있는 걸까요? 사실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직접적인 무역량은 전체의 0.1%도 안 될 만큼 미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번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묻곤 하시죠. 하지만 경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서 기름을 못 가져오게 되면 그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 중동 시장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인 중국이 중동 석유를 싹쓸이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국제 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될 겁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요동칩니다.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를 다시 짓는 데 들어가는 예산만 약 19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황폐해진 유전을 복구하고 원유 운반선과 시추 설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국의 건설사와 조선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한 뒤 재건 사업을 시작할 때 한국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면 제2의 중동 붐에 버금가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하며 던진 돌이 중국의 머리를 맞히고 한국에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런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위험한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을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입니다. 미국이 주권국가의 지도자를 군사력으로 체포하는 모습을 본 북한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마두로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1월 4일 오전이었습니다.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극도의 공포감이 반영된 반응이라고 분석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북한과 오랜 기간 반미 연대를 맺어온 동맹이자 핵무기만 없을 뿐이지 통치 방식이나 권력 구조 면에서 매우 유사한 독재자였거든요. 그런 마두로가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평양의 지도부는 깊은 트라우마를 느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기조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주권 국가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했기 때문이죠.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은 우리 경제에 양날의 검으로 다가옵니다. 우선 한국의 국방산업, 즉 K방산에는 거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한 대외 정책이 계속될수록 전 세계적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성능이 검증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거든요. 실제로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이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 도입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 전반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하락 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자본 유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상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잡았으니 이제 유가는 안정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시설을 장악하고 정상화하는 데까진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중국은 부족한 기름을 채우기 위해 중동과 러시아에 더 매달릴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신냉전은 더욱 격화될 거예요. 결국 과도기적으로 국제 유가는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비축유 관리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격변의 시기에 우리는 어떤 자산에 내 돈을 지켜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가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바로 달러와 실물 자산의 비중 확대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될수록 달러 가치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에너지를 장악한 미국의 화폐는 곧 에너지 그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베네수엘라 재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건설과 조선 섹터, 그리고 글로벌 안보 수요를 흡수할 방산주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는 항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흐름을 읽는 사람에게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도약의 발판이 되어주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1월 3일 벌어진 마두로 체포 사건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쏟아부은 80조 원의 자본은 이제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를 재건하는 종잣돈으로 쓰이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부의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중국은 에너지 목줄을 죄이며 고통받겠지만 미국은 셰일을 넘어 남미의 석유까지 손에 넣으며 절대적인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그 틈바구니에서 기름값 폭등이라는 파도를 견뎌내는 동시에 재건 사업과 방산 수출이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야 하는 아주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하며 중국의 80조 원 대출금을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악해 중국의 에너지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독점하려 합니다. 셋째, 한국은 국제 유가 상승이라는 단기적 진통을 겪겠지만 석유 인프라 재건 사업과 방산 수출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중국이 날린 80조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설계한 새로운 에너지 질서 아래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막연한 공포를 갖기보다 냉철하게 숫자를 읽고 다음 기회를 포착하는 똑똑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이 경랑 속에서 안전하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